패스 성공률 88%, 키패스 2회를 기록하며 팀 동료들에게 좋은 찬스를 제공했습니다. 드리블 돌파도 2회나 성공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이강인에게 평점 6.8점을, 소파스코어는 7점을 부여했습니다. 활약이 괜찮았다는 뜻인데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풋몹의 평점도 7.0으로 좋았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결정적인 골 찬스를 만드는 스루 패스를 2번이나 선보였습니다. 다만 팀 공격수 우스망 덴벨레가 이강인의 건넨 패스를 모두 놓쳤습니다. 황금재능 이강인이 여러 차례 킬패스를 찔러 넣으며 팀 공격을 이끌며 맹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은 막판 실점에 승리를 놓쳤는데요. 경기 후 평점에서는 소파스코어는 바르콜라, 우가르테, 에머리보다 높은 7점을 부여했습니다. 후스코어드.com에서는 에머리, 우가르테보다 높은 6.8점이었고 덴벨레, 바르콜라와 동일한 점수였습니다. PSG는 프랑스 언론 풋 메르카토는 이강인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며 이강인은 PSG의 모든 코너킥을 책임지며 팀 공격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강인과 덴벨레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으며 덴벨레가 받은 패스의 대부분은 이강인의 이전 작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PSG의 공격 전환에서 속도와 리듬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막시 풋은 이강인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덴벨레에게 찬스를 만들어준 정확한 패스도 선보였다. 경합에서도 잘 싸웠다라며 호평을 남겼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평가는 또 한 번 엇갈리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구공민은 평점 5점과 함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보였다. 간헐적으로 좋은 패스와 볼 소유를 보였으나 어리석게 볼을 잃었다. 고 말했으며 르 파리지앵은 최하점을 주며 그는 경기에서 벗어났다. 완전히 실패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애매한 활약들만 있었다. 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골닷컴은 중간 평점인 6점을 부여하며 일반적으로 미드필더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소유권을 깔끔하게 유지했다. 고 전했으며 개프렌치 풋볼은 창의적인 모습이었다. 파리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으며 공격 내내 파이널 서드에서 키패스를 보내는 동시에 왕성한 활동량으로 유기적으로 포지션을 옮겨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의 평가는 다소 주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 혹평을 하면 안 되고 준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평점을 매기는 축구 통계 매체들의 평점이 높거나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이런 혹평을 받으면 우가르테와 덴벨레, 바르콜라, 에머리 등도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할 축구 통계 매체의 평점이었습니다. 이런 편파 판정은 이번 한 번이 아닌데요. 지난 챔스 뉴캐슬전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인 바르콜라 선수도 혹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겼으면 쉽게 도르트문트전을 준비하며 이미 챔스 16강 진출 확정이었는데요. 그 중요한 경기에서 바르콜라 선수는 빅찬스 미스를 무려 3회를 했습니다. 그 경기 이후 거센 비난을 받았으나 이강인 선수보다는 아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빅찬스 미스 1회입니다. 그 장면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덴벨레 선수의 빅찬스 미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은바페, 덴벨레 선수 합쳐서 빅찬스 미스 5회인 적도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직까지는 유럽에서의 네임밸류가 높지 않고 아시아 선수다 보니 더욱 편파적으로 악의적으로 혹평을 일삼는 프랑스 매체인데요.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워낙 강성이라 네이마르, 메시 집에 찾아간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은 챔스 16강 진출을 연속으로 10차례 이상 진출한 빅클럽입니다. 꾸준히 경기에 나서며 성장한 후에는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에서 뛰길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 후 PSG는 실험적인 포메이션을 가동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시즌 중간중간 시도했던 다이아몬드 343 내지 3313 전형이었습니다. PSG가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리그앙에서 극단적 혹은 이상적인 공격 전술을 가동해 완벽한 승리를 얻고자 하는 의지였는데요. PSG에서 해당 전형이 제대로 가동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상대와 개인 기량 차이가 워낙 커서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대부분 여유로운 승리보다는 신승에 가까웠습니다. 신체적 능력은 물론 축구 지능까지 요하는 고난도 전술이기 때문에 PSG에 완벽히 이식하기에는 무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도 PSG는 전반부터 릴을 밀어붙였으나 제대로 공격 기회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릴 수비가 촘촘하고 대다수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따금 이강인이나 비티냐가 뿌려주는 날카로운 패스도 브래들리 바르콜라나 우스만 덴벨레가 날려먹기 일쑤였습니다. 전술적 문제로 가려졌지만 더 큰 문제는 PSG 공격의 단조로움에 있는데요. PSG는 덴벨레, 랑달 콜로 무아니, 곤살로 하무스 등 값비싼 공격 자원들이 포진해 있지만 결국 모든 공격이 은바페를 향하게 설계됐습니다. 리그에서만 16골을 집어넣은 선수를 활용하는 건 당연한 이치고 이날도 은바페는 페널티킥 선제골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은바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PSG 공격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포진된 이강인과 비티냐는 은바페에게 공간이 나면 양측면으로 벌려주기보다 은바페에게 다이렉트 패스를 넣는 걸 선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 입장에서는 측면을 적당히 막고 은바페를 집중 견제하면 쉽게 PSG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이제는 팬들까지도 엘리케 감독을 향해 은바페 등 공격진의 개인 기량을 극대화할 세부 전술을 보다 확실하게 짜야만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카세미로가 파리 생제르맹과 연결되며 화제입니다. 영국 더선은 15일, PSG는 카세미로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1월 이적설이 제기됐다. 카세미로는 이탈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PSG는 카세미로와 계약하기를 원하며 그의 에이전트가 잠재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사우디의 아릴랄도 1,500만 파운드 약 247억 원 이상의 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카세미로는 지난해 여름 올드 트래포드에 입성했는데요. 당시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이적료는 기본 6천만 파운드 약 945억 원의 보너스 조항 1,000만 파운드 약 155억 원과 더해졌다. 선수 계약은 4+1년이다. 라고 전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8시즌간의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2013년 레알 유니폼을 입었던 카세미로는 레알에서만 336경기를 나서며 라리가 우승 3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5회 등 18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었습니다. 맨유 이적 첫 시즌에도 헐을 날았는데요. 카세미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중원을 구성하며 맨유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허리가 탄탄해진 맨유는 잉글랜드 풋볼리그컵을 들어올리며 6년 만에 트로피를 추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선 3위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맨유는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16경기를 치러 벌써 7패를 당했고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경기력이 크게 저하됐습니다. 또한 챔스에서 충격적인 조 4위를 기록하며 조별리그 탈락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패인의 원인 중 하나로 카세미로의 폼 저하를 꼽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카세미로는 과거 레알과 다르게 많은 범위를 커버하면서 경기 후반부로 향할수록 체력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PL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며 상대 팀들의 타겟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부상을 입어 약 2달 동안 결장 중입니다. PSG는 카세미로를 영입해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인데요. PSG의 현재 스쿼드의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마누엘 우가르테, 다닐로 페레이라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다닐로는 센터백으로 경기에 나서는 경우가 잦아 카세미로를 영입한다면 필요한 상황에서 더블 볼란치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맨유 역시 매각에 열려있을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영국 매체 더선은 카세미로의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현금화하는 것에 열려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챔스 경험 있는 숙련된 미드필더 영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카세미로가 제격이긴 하나 나이와 폼 저하가 걸리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